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화학 1 교과서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을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 4단원은 소단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이고요. 두 번째는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천드릴 점은 이 동영상이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시면서 동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이 뭘까 한번 짐작을 해 보시겠어요? 가역. 뭔가 한자어 같은데 가능할 가, 역은 역순환한다, 역전한다, 그런 거꾸로 돈다, 그런 거 역일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거꾸로 돌 수 있다? 거꾸로 돌 수 있는 반응? 이런 걸까요? 가역 반응이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럴 줄 알고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가 물과 결합하여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되고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다시 물을 잃고 염화 코발트가 되는 것, 이것이 가역 반응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두 가지 색의 물질이 있는데 이 염화 코발트가 수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인데요. 염화 코발트가 물이랑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수분이 있을 때는 빨간색이 됩니다. 사실 저 빨간색은 염화 코발트가 아니라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긴 한데 오타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염화 코발트가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로 바꿀 때,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가 물과 결합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반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을 염화 코발트로 바꿀 때, 그러니까 물을 잃는 거니까 가령 가열이라도 시킨다면 화학 반응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염화 코발트가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로 바뀌거나 아니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반대로 염화 코발트로 바뀌거나 막 그렇게 비율상으로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염화 코발트가 물로 결합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되는 것과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물을 잃고 염화 코발트가 되는 반응이 모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인 거죠. 이 화살표 두 개가 있는 기호는 앞으로 가역 반응이라고 나타낼 때 쓰이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의 반응을 이 기호랑 같이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염화 코발트에다가 물을 결합하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된다. 반대로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화살표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인 반응인 거예요. 이런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동적 평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평형이 뭐냐? 저희 한번 물을 생각해 봅시다. 저렇게 햇빛이 가득한 창가에 물컵을 딱 올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이 점점 증발해서 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물컵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어놨다 칩시다. 그러면 저 물컵은 이제 밀폐된 환경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은 조금씩 사라지긴 하는데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일정한 선에서 사라지다가 더 이상은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는 동적 평형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자, 먼저 이걸 알아봅시다. 밀폐 용기에 넣은 물은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 수증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성된 수증기가 용기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액체로 돌아오기도 한대요. 이걸 응축이라고 한답니다. 증발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기체 분자가 액체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증발과 응축을 동시에 할 수가 있대요. 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나왔던 밀폐된 물에서 증발과 응축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른 약간 확대된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 봅시다. 증발, 부등호, 응축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증발되는 속도가 응축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이겁니다. 두 번째, 증발, 부등호, 응축. 이거는 아까보다는 증발 속도가 응축보다 덜 빠르다. 그러니까 빠르긴 더 빠른데 앞에보다는 덜 빠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호니까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니까 물이 막 줄어들다가 중간에서는 조금 덜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속도가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겉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 물컵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설탕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기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은 컵이 있습니다. 뭐 컵은 아니지만 아무튼 컵이라고 칩시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설탕이 녹긴 녹는데 다 녹진 않아요. 나중에 가라앉는 설탕 고체가 좀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동적 평형이랑 관계가 있어요. 먼저 이걸 알아봅시다. 설탕을 물에 넣으면 처음엔 설탕 분자가 물에 막 녹아요. 그래서 고체인 설탕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녹은 설탕 분자가 많아질수록 이 분자들 중에 일부가 아직 안 녹고 가라앉은 그런 고체 상태의 설탕의 표면에 충돌했는데 그때 다시 고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석출이라고 하는데 용해와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녹았던 설탕 분자가 다시 고체가 되는 현상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는 설탕물의 반응을 좀 확대해서 본 그림입니다. 아까 물이 증발하고 응축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것도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엄청 빠르다가 덜 빠르다가 같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설탕이 엄청 빨리 녹다가 덜 녹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녹는 거죠. 다시 결론은 동적 평형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므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밀폐 용기에서의 동적 평형에 대해 알아봤는데 한 가지만 더 알아봅시다. 바로 사산화 질소의 생성 반응과 분해 반응입니다. 자, 이 친구는 이산화 질소입니다. 짙은 젓갈색이고요. 그리고 사산화 질소가 있습니다. 사산화 질소는 무색입니다. 이 이산화 질소가 서로 결합을 하면 사산화 질소가 되고요. 사산화 질소가 분해를 하면 또 이산화 질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실험을 하나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산화질소를 밀폐된 용기에 넣고 실온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산화질소가 있던 젓갈색이었던 이 물질이 점점 옅어지다가 근데 또 나중에는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자, 질문 첫 번째 있습니다. 가에서 나로 갈 때 젓갈색이 옅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거는 저희 아까 앞에서 반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질소로 변한다. 즉 적갈색인 물질이 무색인 물질로 결합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이 무색에서 적갈색으로 변하는 현상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이 물질이 옅어지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정반응 속도, 즉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질소로 결합하는 속도가 역반응 속도, 반대 반응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나에서 다가 되어도 젓갈색이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건 동적 표현과 관계가 있죠. 처음에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르다가 나에서 다로 갈 때는 둘의 속도가 같아진, 즉 동적 표현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동적 평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